탈모 고민하는 당신이 찾은 방법, 과연 올바른 방법일까요? 안녕하세요. 탑스칼프 최재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약국 명요셉 약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탑스칼프를 찾는 많은 회원님들 중에 다양한 방법으로 두피 관리나 탈모 관리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다가도 방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도 굉장한 다양한 방법이 있죠. 뭐 약물적 요법이나 운동요법, 또 식이요법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근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어떤 방법을 찾게 됩니다. 내 몸에 나한테 맞는 방법을 시행착오를 통해서 찾게 되겠죠. 자, 특히 답이 없고 정답이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탈모의 문제이고 또 다이어트들이 그런 문제인데요. 또한 아토피도 그 중에 하나이죠. 자, 어떤 내 몸에 맞는 어떤 그 해결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좋은 샴푸를 사용하는 것도, 또 탈모에 좋다는 약을 먹는 것도, 또 영양제를 먹는 것도, 또 관리를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보조적인 수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런 보조적인 수단을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고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약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오늘은 약에 대해서, 탈모 약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약사님, 네. 또 뵙습니다. 네. 자, 우리 약사님은 저번에 영상에서 모발수가 많다고 하셨는데 딱히 지금 모발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또는 뭐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약사님이 그래도 보시기에 나름 건강한데 제가 보기에는 모발에 영양이 약간 부족해 보이긴 합니다. 하는 거는 샴푸는 항상 저녁에 하고 있습니다. 아, 저녁에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항상 아침에 했는데 저녁에 네. 하는 게 좋다고요. 그 저녁에 하는 게 저녁에. 좋다라고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뭐 왜 저녁에 해야 좋다고 알고 계시나요? 낮 동안에 쌓인 그 노폐물이나. 노폐물을 네. 저녁에 해주지 않으면 네. 그대로 자는 게 훨씬 좋지 않다고. 그래서 그래서 저녁에. 잘하고 계시는 네.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두피에 필요한 영양제까지를 도포한다라면 금상첨화겠죠. 근데 피곤하시죠? 이제 꾸준히 뭔가 한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네. 자, 약사님, 오늘은 이제 탈모 약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건데, 네. 뭐 지극히 개인적인 거기도 하지만 또 가족 사이기도 합니다. 아까 약사님은 가족력이 없다고 했지만 저는 우리 가족이 외가친가가 300%, 400% 유전 탈모가 있고 또 흰머리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 저는 제가 없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는. 그리고 여자라 그런지 사실은 제가 관리를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건강한 모발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또 그런 부분은 못 본 거죠. 남편을 선택할 때 남편이 가족력이 상당히 있더라는 거죠. 아버님이 대머리신데, 이제 제가 이제 관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또 이 업계에 있다 보니까 남편이 이게 이마가 막 드러나는 그 대머리의 3기 이상의 남성형 탈모를 아버님이 갖고 있으니까 사실 남편을 보면서 걱정했던 게 이마가 넓어지는 거를 결혼했을 때부터 느꼈어요. 그래서 사실은 관리도 하고 샴푸도 하고 제가 다양한 방법으로 사실 노력을 해드리면서 사실 궁금하기도 해서, 사실 제가 프로페시아를 사실 섭취를 좀 검열을 해서 같이 먹으면서 관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심각한 얼굴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 이거 안 먹겠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성욕 감퇴를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또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우리 젊으니까 사실 약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모발을 선택하지 않고 조금 남성의 그 활발한 성생활을 선택한 건데, 근데 실질적으로 약을 먹으면서 느끼는 대표적인 부작용들이 뭐 유방이 비대해진다, 우울감을 느낀다, 성욕 감퇴를 느낀다, 정말 발기부전을 느낀다고 하시는 분들이 저 솔직히 많이 뵙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분을 많이 뵌 적이 있는데, 사실 그런 약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약사님이 낱낱이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약이 두 가지죠. 네. 이렇게 보면은 프로스카하고 네, 네. 이렇게 아보타트, 이 두 가지 가장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걸 더 처방전을 많이 받아서 오시나요, 약사님? 뭐지, 고객님들이? 그 프로스카 아보다트 성분이 두타스테리드, 피나스테리드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네네. 이 두 가지가 의약품으로 허가된 가장 그 대표적인 이 두 약이에요. 가지가? 네네. 네. 그래서 피나스테리드 같은 경우는 그 아시다시피 남성 네네. 호르몬이 DHT로 가서 네네. 그걸 막아주는 그 약이잖아요. 네. 5알파 리닥타제를 네, 5알파 끊어주는 리닥타제. 역할을 하게 되죠. 네. 근데 피나스테리드보다 두타스테리드가 그 막아주는 범위가, 리셉터 범위가 좀 더 넓어요. 리셉터 범위가. 네. 넓은 만큼 부작용도 그만큼 조금 더 맞아요. 있는 거고. 네네. 효과는 이게 더
두타스테리드가 더 좋다고 볼 수 있고요. 아, 네네. 그래서 허가사항이 이건 한 50세까지는 이게 허가받았고 이게 40세까지인가? 아무튼 이게 더 연령이 높은 때에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주로 처방 보면 젊은 분들은 일단 피나스테리드부터 시작을 하고요. 네네. 약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그때는 이제 두타스테리드를 처방하는 건데 그거는 뭐 원장님들이 환자분들 봐서 하시는 건데 아무튼 이 정도로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네. 이 약에 부작용 같은 경우가 확실히 있어요.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잖아요. 영양제가 아니니까. 네네네. 부작용 같은 경우는 이게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DHT라는 탈모에 좋지 않은 효과 미치는 거를 가는 방향을 막아주는 건데 네네. 이게 테스토스테론이 몸 안에서 DHT로도 가고 네. 또 아로마타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여성 호르몬으로도 변화가 돼요. 어, 그런데 DHT로 가는 걸 막아버리면 네. 얘네들이 어디로 더 많이 가겠어요? 여성 호르몬으로 변화되는 그렇죠. 쪽으로 많이 흐르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죠. 아, 여성화되고 유방이 비대해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남성들 성욕이 좀 감퇴하고 사정량도 감소하고 근데 우울증도 조금 요즘은 맞습니다. 그게 이제 여성 네. 호르몬이 많아지면 아. 그러니까 여성이 우울증이 더 많으니까 여성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죠. 제가 우울증도 많아지고. 제가 듣기로는 원래 우울증에 대한 주의 사항이 없었거든요, 이게. 근데 최근에 저는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네, 네네. 맞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없었는데 최근에는 이 약을 장기적으로 이제 복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우울증에 대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아주 드물지만 네. 자살 충동 그것도 보고가 돼 있어요. 네. 아, 보고가 있어요. 됐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네네. 대한 주의 사항도 미국 그 주의사항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미국 약에 대해 너무 드물긴 하는데 있습니다. 네네. 네, 우울증, 자살 성향. 일단 그래 이 약이 이제 탈모의 어떤 효과를 위해서 처음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약은 양성 전립선 비대증 증상의 개선에 이제 쓰다가 거기서 드시는 분들이 이제 탈모에 효과가 있다는 걸로 이제 계속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사실은 탈모약으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사실은 약이라는 게 적재적소에 사용했을 때는 상당한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 있는 만큼 또 부작용도 따르는데 정확하게 알고 먹으면 더 효과도 볼 거고 또 문제될 수 있는 것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 이제 약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이제 아토피하고 좀 비교하면 좀 아토피도 왜 어떤 치료 방법이 딱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보습제도 바르고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아토피 자체도 원인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개선과 효과를 우리가 도움을 받듯이 네네네. 탈모 약도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의 보조적인 수단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탈모는 아토피하고는 다르게 아토피는 자가 면역이라 워낙 네네. 원인도 다양하고 그쵸. 복잡적인데 탈모 같은 경우는 특히 남성형 탈모에 있어서는 네네. 그 원인은 이제 확실하니까요. 네. DHT로. 그래도 가족력이 좀 있고 그렇죠. 그리고 확실하죠. 확실하게 원인이. 또 좀 증상이 좀 가속화되고 네. 있고 또 실제로 본인이 느낄 때도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이 유전자구나. 들면 이런 부작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좀 꾸준하게 드셨을 때는 여러 가지 방법과 함께 같이 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그쵸. 있는 네네.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약은 약물 하나만으로는 이게 그 효과를 보기가 좀 효과 보기는 하지만 약물 하나 가지고 치료한다 그거는 좀 그러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몸이 뭐 한 가지는 한 가지로 다 될 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탈모를 전문으로 치료하는 병원에서도 두피 스케일링, 마사지, 영양 앰플, 히팅 네네. 전부 다 해요. 네. 그 관리실이 따로 있어서. 네네. 그러니까 약으로만 된다면 탈모 전문 병원에서 약만 처방하고 주사만 놓지 네네. 그런 스케일링이나 그런 관리실을 따로 두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것까지 병행을 한다는 거는 약으로만이 100%가 아니라 전반적인 거를 다 먹는 영양제, 뭐 장도 튼튼해야 되고 모발 튼튼하게 하는 영양제도 꾸준히 복용을 해야 되고 이런 의약품도 복용을 해야 되고 네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해야지 몸이 건강해지는 거지 맞아요. 어느 한 가지로만은 그래서 영양제로만은 내 몸을 건강해질 수 있다 그것도 틀린 말이고 약으로만 모든 걸 고칠 수 있다 그것도 아닌 거고 맞아요. 모든 게 다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20년 동안 뵈면서 네. 저만의 느낀 저 개인적인 지극한 의견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탈모가 원인은 팩터가 있긴 하나 사실은 현대인한테 극탈모화 시대를 맞이한 여러분들은 100가지 이상의 원인이 많아요. 뭐 다이어트 후 탈모, 또 영양의 결핍,
또 스트레스, 또 만성적 그리고 수면 부족의 장애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자기의 패턴과 자기의 생활 습관은 개인이 지극히 잘 알기도 하죠. 그래서 본인에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가장 좋고 무엇보다도 부작용이 없는 건강한 해결법을 찾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근데 그것 무엇보다도 지금은 우리가 이제 퍼스널 케어 시대잖아요. 1대1 개인의 관리다 보니까 내가 방법을 알고 있더라도 꾸준히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나를 계속 관리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그 문턱이 이렇게 무겁고 조금 높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발이 있으시고 건강하고 내가 증상이 발현됐긴 했지만 굉장히 초기이고 건강한 상태라고 한다면 가까운 두피탈모 전문센터에서 두피의 건강 그리고 문제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고 1대1의 매니지먼트를 하면서 영양과 기타 여러 가지 수단을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올바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약사님도 이제 다음번에 뵀을 때는 조금 더 건강한 모습으로 네. 좀 살도 좀 빼야 되죠? 건강 해야죠. 제가 한 3kg 정도? 네, 한 5kg 빼야죠. 5kg 정도. 네. 제가 볼 때 건강함이라는 것은 이 바깥쪽 아우터 뉴트리션에서 표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얼굴과 몸매만 봐도 건강할지 그리고 질병이 생길지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또 약에 대해서 또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다음의 영상에서는 더 좋은 정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우리가 매일 하는 그거 있죠, 약사님? 네. 자, 운동은 건강할 때, 다이어트는 날씬할 때, 모발은 있을 때 지키자. 지키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